승마지도사 핵심 정리 말보건관리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운동기계 질병입니다. 주상고렴, 주상관절염이라고도 하고 주상골에 발생하는 질병, 주로 앞다리 파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깨 파행이라고도 생각되는 만성적 파행입니다. 한쪽 다리 앞으로 내밀고 있는 그림, 요거가 주상고렴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주상골은 원위 종자골이라고도 하는데 심지골관을 받쳐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뼈입니다. 그래서 주상골이 제3지골과 제2지골 사이 관절뒤에 붙어있는 주상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제염, 굽의 각질 생산 조직이 만성적으로 이상 발달을 일으키는 보기 드문 질병입니다. 제엽염, 발굽 속에 있는 제골과 각질 사이 연부 조직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이 생겨 심한 파행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발굽 속에 있는 연부 조직인 감갑 제엽에 염증이 생겨 심하게 다리를 절거나 운동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엽염은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있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퇴행성 관절염, 사지의 어느 관절이나 생길 수가 있고 특히 구절이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부어오르는 것이 특징이며 이미 염증이 진행되어 열감과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절낭은 딱딱하고 두꺼워져 있고 관절에 섬유 조직이 쌓여 있어 관절이 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파행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는데 관절을 구부리고 있다가 걷게 하면 파행이 증가합니다. 왼쪽이 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열제, 그리고 그 열제를 예방하기 위한 편자 클립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방금 말했던 주상골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상골, 심지골건, 제3지골 뭐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가리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선열과 의동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도 백선 같은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리고 이렇게 시험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백선과 의동 발생 부위 이 부분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염 자세, 제엽염 자세, 요거는 두 다리가 앞으로 뻗어 있으면 제엽염이고 한쪽 다리만 앞에 있으면 주상관절염이다. 주상골염이라고도 해요.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제 원인으로 발굽 불균형, 빈번한 장제, 제3지골 변위 등이 있다. 제천 부위 손상은 곤충이 물 때 딱딱한 지면을 계속 차서 생기는 거죠. 그 제천 부위고요. 제천 부위 손상은 이런 경우에 곤충이 물 때 딱딱한 지면을 계속 차 생기는 거고요. 제관 부위는 발굽끼리 부딪히거나 기타 외상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제천부는 굽의 맨 앞쪽 끝을 말하는 거고요. 제종부는 굽의 맨 뒤쪽을 말하는데 그런 곤충이 딱딱 차니까 굽 맨 앞쪽 끝이 손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갈라진 부분이 깊지 않으면 파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굽이 세로로 갈라진 경우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위해 홈을 파거나 철사 또는 본드로 고정하는 방법을 쓰고요. 굽 전체가 갈라지고 감각 제어까지 번져 감염된 경우에는 파행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열제 부위를 통해서 감염이 더 이상 지진되지 않도록 포대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30%의 수분 함량을, 발굽의 30% 수분 함량을 유지해야 탄력성을 유지하고 열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관 부분이고요. 요거 가리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관 부위에 손상이 났을 때가 뭐냐면은 발굽끼리 부딪히거나 기타 외관에 발생할 때 손상 난다고 했는데 그때 그 제관이 이쪽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천 부위는 이제 끝부분을 말하는 거죠. 끝부분. 아래 운동기계 질병 계속 이어갑니다. 운동기계 질병이 아무래도 말은 달리는 게 생명이니까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골류는 황골류라고도 하고요. 링분이라고도 하고 무절 아랫부분에서 발굽에 이르는 발목 관절을 형성하는 지골, 제1지골, 2지골, 3지골에 골류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주로 앞다리고요. 요거는 17, 19년도에도 기출이 된 부분입니다. 제3지관절에 발생한 거를 저지골류, 제2지관절 부위에 발생한 거를 고지골류라고 부르고요. 관절면에 침투하지 않은 지골류를 가성지골류, 관절면까지 침투한 지골류를 진성지골류라고 합니다. 관절까지 침투한 지골류는 만성적 파행을 나타내고요. 전 연령층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 보이시죠? 요게 지골류가 해당되겠습니다. 만성 증식성 활막염, 관절을 구성하는 활막에 염증이 발생하여 만성화가 되면서 활막 패드 및 천모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관절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줄어들고 결국 보폭이 짧아지게 되는 그런 운동기계 질병이 되겠습니다. 지골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절 아랫부분에서 발굽에 이르는 발목관절 형성하는 지골, 제1지골, 2지골, 3지골에 골류는 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이 생겨 발생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지세에 대한 설명인데요. 누운 지세,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발굽 지세인데요. 발끝 제첨이 길고 뒤꿈치가 낮아서 발끝은 길고 뒤꿈치가 낮아서 옆에서 보면 뒤로 기대어 서 있는 자세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방목지에 편자가 없는 상태로 너무 오래 두었거나 뒤꿈치 부위를 너무 낮게 삭제하는 경우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누워있는 형태에서 보니까 중수부 뒤에 부착된 건애에 무리를 주어서 굴건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발굽 부위를 삭제하고 뒤꿈치 부위를 살려줘서 정상 발굽 각도에 교정 삭제를 해야 하고 뒤꿈치를 높여주는 치료용 편자를 장착해주기도 합니다. 여러 번에 걸친 장식제를 통해 가능하면 발굽의 각을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발굽 각도가 앞발굽 각도는 45도에서 50도, 뒷발굽 각도는 50에서 55도가 되고요. 특히 발굽 각도는 견갑골이잖아요. 요거하고 이제 수평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에 대해 좀 더 설명해드리면 요 선 보이시죠? 새로 된 요 선을 따라서 쉽게 말하면 앞발이 뒤쪽에 있다. 그럼 후답지세가 되고요. 앞다리 앞쪽에 있다. 이렇게 하면 전답지세가 되겠습니다. 발목 각도에 대해서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아까 보시면 정상 각도는 앞발의 경우에 40에서 45도, 뒷발의 경우에 50에서 55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뒤가 길면 앞쪽보다 뒤쪽이 길면 일어선 발목이 되고요. 일어선 발목이 되니까 관절, 지금 요 빨간 부위가 이제 스트레스를 더 받겠고요. 앞쪽이 길면, 제종부가 길면 오히려 누운 발목의 형식이 돼서 뒤쪽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일어선 지세 같은 경우에는 발끝이 짧고 뒤꿈치가 높은 지세, 요거가 되겠죠. 반동이 강하고 관절을 피로하게 한다. 이번에 운동기계 질병, 개군 갑니다. 개군은 개요 부위에 생긴 여러가지 피부병인데요. 개구부는 구절 뒤쪽 밑에서부터 발굽에 재관부가 연결된 오목한 부위입니다. 쉽게 하면
요런 부분이 개군이 되겠죠. 개군. 그래서 개요부의 진흙, 분뇨 등으로 더럽혀진 채 방치되거나 외상이 있으면 세균이 쉽게 감염되고 염증이 생겨 개군이 발생을 하는데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마치 사람이 오랫동안 추운 곳에서 노출된 경우에 자극에 의해 피부에 손상이 생기고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생겨서 개군으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목욕 후에 깨끗이 말리지 않으면 피부가 습해져서 세균 감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관골류, 아까 골류가 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골에 혹 생기는 게 관골류라고 합니다. 관골은 부골과 관골을 부착시키고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골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딱딱하게 굳어서 혹처럼 자라는 질병 되겠습니다. 관골은 말의 무릎관절과 구절 사이에 있는 통뼈인데요. 앞다리가 종수골, 뒷다리가 종족골 이렇게 부르죠. 제3 종수골과 제2사 종수골을 부착시키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골막에 염증이 생겨서 혹처럼 굳어서 자란다. 2사 종수골의 골절이나 지면으로부터 충격에서 유별된다. 진단을 위해 방사선 검사를 통해 골막의 염증과 인대의 광물질 침착을 확인한다. 발견 후 즉시 운동을 제한하고 압박포대를 해서 뼈의 증식을 막고 부종을 감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말의 무릎관절과 구절 사이에 있는 통뼈라고 했잖아요. 구절, 무릎관절, 통뼈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사람 손으로 치면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끼게 자라서 다리가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손가락이 이제 관골, 그러니까 중수골이나 종족골이 되는데 그 사람 손가락의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그게 이렇게 붙어 있죠. 요런 정도. 그래서 이게 제2종수골, 제4종수골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의 골절이나 뭐 지변으로부터의 충격 그리고 뭐 여기에 인대 염증이 생기거나 골막염증이 생겨서 튼튼하게 굳어서 혹처럼 자라는 거 이게 관골류다. 저는 골류라고 하면 혹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왕관절염부터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